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된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메오네 체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가장 중요한 전술 포인트는 경기장 중앙 지역에서 단단한 수비 전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는 좌우 측면 미드필더인데요. 시메오네 감독은 측면 미드필더를 중앙 지역으로 최대한 밀집시키면서 중원 싸움에 가담시키고,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원 지역의 선수들이 밀집한 전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코케나 니게스처럼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에 배치될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패스맵을 보면 언제나 포백을 중심으로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4-2 전형을 형성할 때 선수들이 중앙에 최대한 밀집하고 중앙 지역에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수비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측면 미드필더들은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최전방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 지역으로 빠르게 뛰어나갔는데요. 이때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보내주기도 했지만 측면 미드필더가 볼을 몰고 올라가주면서 공격 지역으로 볼을 전달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했던 선수는 투란이었습니다. 투란은 중원 싸움에 헌신적으로 가담해줄 수 있는 수비적인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는 볼을 물고 전진할 수 있는 드리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투란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측면과 중앙 어떤 지역에 배치되어도 능숙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그만큼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투란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할 때 낮은 위치에서부터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고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도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경기장 전 지역에 걸쳐서 영향력을 보여줬던 투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는데요. 그러나 투란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투란의 대체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능력도 출중한 측면 자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투란 이후에 측면에 배치되었던 선수들이 수비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반대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공격적인 파괴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카라스코부터 가이탄, 비톨로, 제숙 마르틴스, 르마, 앙헬 코레아까지 많은 선수들이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오히려 측면 자원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인 사울 리게스가 측면에 출전했을 때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준수한 공격력까지 보여주면서 투란이 떠난 자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측면에서 투란의 후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공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려야 하는 경기가 늘어났는데요. 패스 기록을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2013-2014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2014-2015 시즌 이후부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패스 숫자가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보다 좀 더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해야 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득점 패턴을 봐도 최근 6시즌 동안 가장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2014-2015 시즌 이후부터 지공 상황에서 나왔던 득점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공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투란처럼 상대의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필리페 루이스와 후안 프란으로 이어지는 풀백 라인의 전성기가 지나면서 좌우 측면의 공격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풀백들이 측면 지역에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줄 수 있을 때 중앙 지역에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과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중앙에 몰려있을 때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해서 측면을 공략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백들의 기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한 전형만 남게 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도 수비 전형을 중앙에 밀집시킬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필리페 루이스와 후안 프란을 대체할 선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아리아스나 브르살리코, 왼쪽 풀백 자리에는 시케이라나 안살디 같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고, 왼쪽 풀백의 유망주로 기대하고 있었던 테오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팀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풀백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측면 지역에 선수가 부족한 상황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풀백 자리에 마땅한 선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메오네 감독은 측면 미드필더들에게 공격 상황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백이 측면 지역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대신 측면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때 문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측면에는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이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라스코를 제외하면 비톨로나 가이탄, 르마 같은 선수들은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비톨로와 가이탄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 시메오네 감독은 왼쪽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코케의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톨로와 가이탄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비톨로와 가이탄은 익숙하지 않은 오른쪽 측면에서 측면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지난 시즌 영입한 르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르마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 코케의 자리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르마가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왼쪽 측면에 르마를 배치시켰는데요. 여기서 르마의 플레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르마는 기본적으로 왼발을 사용하지만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왼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플레이하다가도 변칙적으로 측면으로 움직이는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모나코 시절의 플레이를 봐도 르마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였습니다. 중앙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르마의 가장 큰 특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르마는 측면 플레이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르마가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메오네가 르마에게 과도한 측면 플레이를 요구했는데요. 르마는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이지만 전문적인 측면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측면 플레이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은 그리즈만이나 코케가 중앙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르마가 중앙으로 움직여도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지난 시즌 경기를 보면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이 중앙에 몰려있을 때 르마는 측면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측면으로 움직여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좌우 풀백의 로디와 트리피어, 오른쪽 측면에는 펠릭스를 영입했는데요. 이 세 선수의 영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펠릭스를 살펴보면 시메오네 감독은 프리시즌에 펠릭스를 최전방 공격수 혹은 오른쪽 측면에 배치했습니다. 펠릭스는 중앙과 측면 지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에 머무르다가도 측면 지역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고, 펠릭스가 중앙과 측면 지역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앙 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었는데요. 펠릭스의 영입은 르마의 플레이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펠릭스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르마가 측면 플레이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졌고,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늘어나면서 르마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왼쪽에서는 르마, 오른쪽에서는 펠릭스, 양쪽 측면 자원들이 중앙과 측면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공격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르마와 펠릭스가 중앙에 위치하다가도 부지런하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좌우 풀백 자리에 영입된 트리피어와 로디는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디의 경우에는 준수한 드리블 능력과 빠른 주력을 활용해서 왼쪽 측면 공격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트리피어의 경우에는 볼을 몰고 올라가는 플레이에는 큰 강점이 없지만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좌우 풀백들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측면 미드필더들이 중앙 지역으로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비톨로의 경우에도 이번 시즌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도착한 이후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은 펠릭스와 좌우 풀백을 통해 공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의 성향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상황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4-4-2 전형이 형성되지만 공격 상황이 되면 좌우 풀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르마와 펠릭스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배치하는 전형을 형성합니다. 공격 전형 자체는 과거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공격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시키고 그만큼 높은 지역에서 강한 전방 압박도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시즌 경기를 봐도 수비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상황이 되면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한 펠릭스와 르마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최전방 투톱과 함께 공격 전형을 형성하고 측면에는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공격적인 특징은 공격수들의 공간 침투, 공간을 향한 스루 패스, 빠른 측면 전환까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디에고 코스타와 모라타로 이어지는 최전방 투톱 그리고 바로 밑에 위치하는 르마와 펠릭스가 모두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데 능숙한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4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명의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특히 이 장면에서는 디에고 코스타와 르마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수들이 펠릭스를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선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날카로운 패스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디에고 코스타와 모라타가 뛰어나가면 르마와 펠릭스가 뒤에서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특히 펠릭스가 감각적인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주는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르마와 펠릭스까지 전방으로 달려나가게 되면 이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코케와 니게스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두 선수도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전방 침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좌우 측면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좋은 킥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좌우로 빠르게 전환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로디가 측면으로 높게 올라갈 때 상대 수비가 로디를 따라서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중앙을 거쳐서 이번에는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트리피어에게 볼을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좌우를 넓게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의 조직력은 순간적으로 흐트러지고 이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좋은 공격 찬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전보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좌우 풀백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뒷공간, 특히 좌우 측면의 공간이 넓게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내지 못하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의 역습이 진행될 때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거나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코케, 파티와 요린테까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수비적인 역할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수비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단단한 두 줄 수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마와 펠릭스가 좌우 측면에 위치할 때 이 두 선수가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형성할 때 좌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펠릭스가 수비에 가담할 때 수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술적인 변화가 큰 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영입과 방출로 팀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라인에서는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던 고딘, 필리페 루이스, 후안 프란 이 3명의 선수가 팀을 떠났고 리카 에르난데스까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큰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좌우 풀백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트리피어와 로디가 새롭게 영입됐고 중앙 수비라인은 기본적으로 히메네스와 사비치가 주전으로 기용되지만 펠레페와 에르모소를 추가적으로 영입하면서 수비라인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원라인에서는 로드리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나면서 마르코스 요렌테를 영입했고 엑토르 에레라까지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중원라인을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격라인에는 그리즈만의 이적을 펠릭스의 영입으로 대체했고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왔던 모라타를 다음 시즌 완전 영입하는 조건으로 영입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단에서 부족한 부분은 왼쪽 풀백과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의 백업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 풀백 자리는 로디를 제외하면 선수단의 왼쪽 풀백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로디가 경기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중앙 수비수인 에르모소가 로디를 대신해서 출전하고 3백을 형성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르바가 중앙으로 움직였을 때 왼쪽 측면 공격이 부족해진다는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디가 출전하지 못할 때는 지난 시즌처럼 니게스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도 선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백업 자원으로 코레아가 있지만 시메오네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서 투톱 중 한 선수가 나오지 못할 때는 펠릭스가 투톱의 한 자리에 기용되는데요. 그러나 펠릭스는 최전방에 머무르기보다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펠릭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때는 중앙지역에서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고 최전방 공격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보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술적으로 그리고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시즌 동안 겪어왔던 측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팀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시메오네 감독이 변화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번 시즌 라리가를 보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